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우리 동북아시아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문제입니다. 일촉즉발 대만 해협, 우리 대한민국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투기끼리 전투를 벌일 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할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대만 해협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만을 완전히 도발적인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자, 대만 언론이 4월 1일 날 보도를 일제히 했는데요. 그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즉 3월 31일이죠. 오전 11시 중국 푸젠성 푸조시 인근 이슈이 공군기지를 이륙한 중국군 J-11 전투기 4대가 펑후섬 인근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에 접근했다. 인근을 초계 중이던 대만 공군 FCK-1 진궈, 이걸 이제 우리는 경국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경국 전투기가 여객에 나서 경고 방송을 하자 J-11 두 대는 돌아갔으나 나머지 두 대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대만 공군 전투기들과 10분간 대치. 그래서 대만은 F-16 전투기 4대를 추가 발진시키고 방공부대 긴급 준비 태세를 발령했다. 라는 내용이 이 대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야, 이 상황을 보면 중국의 J-11이라고 아주 그 강력한 전투기 있어요.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중국이 이제 카피 생산한 건데 이걸 4대를 보내가지고 중국군 경국 전투기들이 오니까 2대는 돌아갔는데 2대는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국 전투기하고 이 수호이 27, 이 플랭커하고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그 체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국이 안 되니까 인근에 있는 F-16, 대만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F-16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 대치 상황이 무려 10여 분간이나 진행됐다. 전투기끼리 대치 상황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 사실 전투기와 폭격기 또는 전투기와 정찰기 이런 식으로는 서로 간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대치를 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투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죠. 그러나 전투기끼리는 그냥 자칫 딱 하면은 바로 그냥 펀치가 왔다 갔다 하면은 공중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까지 간 내용이 대만 언론에 아주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야, 이거는 중국이 그야말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 한번 전쟁하려면 하자. 이런 정도의 도발 아니고서는 이 정도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자, 조금 더 제가 그 전투가 벌어질 뻔한 그 요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만 해협의 지도인데요. 이슈이 공군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푸저우,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는 복건성이에요. 복건성 복주시에 있는 이슈이 공군기지에서 J-11, 즉 수호이 27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4대가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대만 섬인데 여기에 있는 이 펑후, 여기에 이제 섬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펑후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만령이에요. 여기 이제 대만령에 중국의 J-11 전투기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여기를 이제 초계하고 있던 경국 전투기들이 가서 요격을 한 거죠.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2대는 돌아갔는데 2대는 안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경국 전투기로서는 사실은 J-11에게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펑후 제도 인근에 있는 이 자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이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대만의 자이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F-16이 배치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F-16들이 와서 이제 J-11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 굳이 이렇게 멀리 이슈 공군기지에서 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샤먼과 정주 이쪽에도 전투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J8 또 J10 이런 전투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오고 굳이 이 푸저우에 있는 이슈 기지에 있는 J-11이 온 거는 왜일까요? 바로 이 F-16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샤먼이나 장저우에서 전투기들이 날아오면 J8이나 또는 J10이 오면은 이 경국
전투기로도 충분히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더라도 미라지 전투기가 또 이제 대만에 있는데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들로 힘든 제일 강력한 J11을 멀리서 왜 여기 펑우까지 보냈을까? 또 펑우는 왜 갔을까? 이 옆에 자이, 즉 F-16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F-16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저는 작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동격서, 즉 뭔가 다른 것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 F-16을 끌어낸 것이죠.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인근에 중국군의 전자전 정찰기가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F-16을 끌어내서 이 F-16이 레이더파를 방사하고 한 그 최신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 미끼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런 F-16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대규모 작전을 하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작전을 했을까요? 바로 대만이 140세대나 가지고 있는 F-16AB형 아주 극초경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런 노후된 전투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미국과 계약을 해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F-16V라고 지금 현존하는 F-16 중에서 가장 진보한 F-16을 F-16V라고 하는데요. 그 F-16V 버전으로 대만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16V의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성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16V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그 레이더를 가지고 뭐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고 탐지할 수도 있고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A사 레이더예요. 이 A사 레이더의 전파 특성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미끼를 이용해서 자이에 있는 F-16 최신형을 끌어내지 않았냐. 왜? 경국 가지고는 J11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 J11하고 상대할 수 있는 수준 즉 F-16V가 가야 J11이 물러난다 라는 계산을 할 것이니까 그러면 F-16V가 와서 레이더를 돌리고 하면은 그 레이더의 전파 특성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그 레이더를 제밍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방해 전파를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F-16V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이 작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F-16V는 대만 공군이 보유한 노후한 F-16AB 전투기 140세대를 최신 사양으로 개량한 기종입니다. 최신형 A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최신 전자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을 보유하면서 대만 중서부 자이 공군기지에 우선 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이 F-16V 즉 AB를 V 버전으로 개량한 것 외에도 추가로 지금 미국과 협상해서 F-16의 최신형 신조 기체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죠. 뭐 그 협상에 성공해서 F-16 신조 기체도 대량으로 좀 도입해서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함부로 대만을 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날이 오기도 전 살짝 좀 바라기도 합니다. 자, 또 왜 펑우섬을 노렸냐? 며칠 전이었죠. 바로 3월 25일 날 미국 코스트가드의 이 경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난 3월 25일입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원 중인 미 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죠. 버솔프함이 대만 해협의 펑우섬을 통과하여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 감히 대만 해협은 중국의 내해인데 미국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항행의 자유라고 하면서 여기를 내가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응 차원도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 사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만 했냐? 아니에요. 중국은 연이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대만 해협 위에 센가쿠 열도고요. 그 위에 오키나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미야코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미야코 해협을 중국이 H-6 전략 폭격기 4대 그리고 투플래프 154 전자전 정찰기 그리고 최신의 수호이 35S 전투기 2대 이렇게 해서 막강한 편대를 구성해가지고 이 미야코 해협을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중국과
이 인근에 있는 일본과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대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정말 뭐 대단한 어떤 그 도발인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중국이 여기까지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끝간데 없이 간 중국의 도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언론이 좀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이 그 H-6 폭격기에다가 날개에 이런 걸 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항공자위대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CJ-10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무려 6발씩 최대 풀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H-6 폭격기는 CJ-10을 날개에 6발을 달 수 있습니다. 최대 무장입니다. 그걸 여기 참가한 폭격기 4대가 공이 6발씩의 CJ-10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비행을 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대한미사일이 아니에요. 대지상, 즉 육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CJ-10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무려 1500km고요. 탄두 중량은 500kg입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6발씩 해서 4대가 다 달고 나온 것입니다. 지상 오키나와든지 대만이든지 또 일본 본토든지 어디든지 때려버릴 수 있다. 라는 그런 핵무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야, 이 중국이 정말 미국에 대해서 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대만만의 일이 아니에요. 또 일본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게 대항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러시아가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인접한 곳에 베어 전략폭격기 4대를 진출시키고 또 영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영국 인근에다가 블랙잭 전략폭격기를 2대를 또 근접시키고 한 그런 동영상을 어제 올려드렸었습니다. 바로 미국에게 러시아가 한번 붙어보자. 너희들이 우리 발틱 함대 입구에다가 폭격기 보냈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영국, 너희들은 영국하고 형제나 마찬가지지. 나 영국 핵으로 조져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준 겁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H-6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미국 그리고 미국의 최핵심 동맹국인 일본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대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합심해서 양쪽에서 양동작전으로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죽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사사건건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입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 INF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폐기협정 그거 준수해라. 니들 지금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 이런 거 그거 다 위반한 거 아니냐. 그거 해라. 없애라. 라고 하니까 푸틴이 뭐라고 하냐. 싫어.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 거야. 베네수엘라에서 철군해라. 라고 하니까 미국이 먼저 국제법 위반했잖아.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다가 폭격기 배치를 해버리고 그래서 플로리다 앞으로 비행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베네수엘라에다가 용병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정규군을 지금 보내버렸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브라질을 우리 나토에다 가입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니들 지금 뭐 러시아 니들 브라질에서 소고기 뭐 이런 식량 수입 많이 하지.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일 때는 그 우크라이나가 워낙 곡창지대여서 사실 뭐 식량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곡창 지역이 적습니다. 러시아에는. 그래서 식량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식량 수입 국가 중에 하나가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그 브라질 나토로 가입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미국은 또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국에게는 말이죠. 대외 제재 좀 협조해라. 협조. 하니까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고 러시아도 같이입니다. 제재가 능사가 아니야. 하고는 뒤로는 지금 기름,
또 밀수 이런 거 막 불법 환정 막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남중국해 인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 다 남중국해 일환에 자기네들의 영해들 다 있어요. 그거를 다 무시하고 중국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중국해 위협하지 마! 라고 하니까 중국은 야 옛날에 우리 정화 제독이 넷이 있습니다. 황관. 그 아프리카 원정 한번 갔는데 그때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그거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겁니다. 대만은 독립국가다 라고 트럼프 미국이 이야기하니까 웃기지 마. 내정 간섭하지 마. 그럼 우리 전쟁 불사할 거야 하면서 지금 폭격기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그것도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 6발씩 24발을 탑재하고 와서 그냥 오키나와 인근 미군기지가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인근을 왔다 갔다 하고는 돌아간 겁니다. 미국에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죠. 물론 대만은 뭐 완전히 그냥 공포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중국 전투기들과 10분간에 대치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고 중국 폭격기가 핵 미사일을 장착하고 풀 무장을 한 상태에서 대만 인근을 위협 비행을 했으니까 대만으로서는 정말 모골이 송연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중국이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급격히 재편되고 급격히 대립화되고 있는 세계 질서입니다. 자, 시진핑과 푸틴 옆에는 어떤 나라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까? 불량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불량 국가들, 독재 국가, 완전히 인권을 말살하는 국가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누가 줄을 서 있습니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합심해서 중국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정상입니까? 영국 비정상입니까? 호주, 뉴질랜드 비정상입니까?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아주 정상적인 선진국들입니다. 우리 여기 당연히 서 있어야, 원래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하트를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그거를 여기서 모르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렇게 급격히 재편되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문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겠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더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은 북한은 이렇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니 한 번만 봐줘. 내가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다니까. 좀 미국은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더 밀면 저놈 자빠진다니까. 아니 저거 자빠지는 거 말고 내가 다 달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게. 내가 돈도 좀 많잖아. 내가 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돈 낸다니까 내라 그래. 그런데 정말 짜증나네. 야 이것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만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디 미국 가서 성과는 못 올리더라도 신뢰를 상실하는 일은 하지 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